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러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알아채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어쩌면 등 뒤에서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곁에 있으면서도 조금씩 관계를 갉아먹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중년에 접어들수록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본성에 따라 천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불편하다, 혹은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마흔을 넘기고 쉰을 바라보며 겪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40대 넘어가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본성이 못된 사람입니다. 겉으로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 남을 얕보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말끝은 늘 찌르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마치 모든 걸 아는 척하며 판단하는 사람들. 중년 이후 이런 사람들 곁에 오래 있으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걸 괜찮은 관계라고 착각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혜숙 씨는 올해 49입니다. 중학교 동창과의 오랜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항상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비교하거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친구는 제가 힘들어할 때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잘 되는 것도 겉으론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흘려버리는 눈빛. 그게 느껴졌죠. 혜숙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고 후회도 했지만 이제는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40대가 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과 지내야 내 삶이 편안한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말이 진심인지, 어떤 관심이 함정인지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속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무거우면 그건 진짜 나쁜 신호예요. 중년 이후의 관계는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40대 이후 조심해야 할 못된 본성의 사람 세 유형을 소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하거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아야 한다. 중년의 인간관계, 이제는 말보다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부류, 겉으론 걱정하지만 사실은 늘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최문정 씨는 올해 47입니다. 문정 씨에게는 30해 가까이 알고 지낸 대학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문정 씨에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안 바뀔 거야. 그래도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이한테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남편도 부담스러워해. 이런 식의 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워낙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고치려 했죠. 근데 어느 날 제 생일에 다른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줄줄이 보내줄 때 그 친구는 딱 한마디 했어요. 또 한 살 더 먹었네. 앞으로는 좀 나답게 살아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응원도, 따뜻함도 없이 그냥 툭 던진 한마디. 문정 씨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은근한 비난이었구나.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자신을 위로받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은 늘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늘 무력화가 숨어 있습니다. 칭찬처럼 보이는 말도 결국은 넌 원래 그래. 넌 못 바뀌어라는 의미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공감이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니?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중년 이후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점점 위축됩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김은정 박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은근한 공격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과민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 관계는 길게 갈수록 감정적 자해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위해 애쓴 만큼 내 마음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되죠. 문정 씨는 결국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 없다고 내 삶이 불안정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됐어요. 중년의 인간관계는 수많은 충고보다 조용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견을 말하기보다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까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부류, 늘 웃지만 모든 상황을 자신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영욱 씨는 올해 52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지만 오랜 친구인 박진수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자꾸 자신이 들러리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진수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어디를 가든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은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요. 제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그렇고 하면서 자기 경험으로 다시 이어가요. 처음엔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였더라고요. 형욱 씨는 회사를 퇴직하고 작은 가게를 준비하며 진수 씨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좀 무서워.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거라서 망하면 진짜 끝이야. 그 말을 들은 진수 씨는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우가, 그건 네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나는 이미 2번 망하고도 다시 일어섰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형욱 씨는 그날 이후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중년이 되니까 진짜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나약하다고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겁날 수 있지. 그 마음 이해해.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대화를 자신의 무대로 끌어갑니다. 남의 이야기는 그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고 조언이랍시고 내뱉는 말은 결국 자신이 더 강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심리학자 배민정 교수는 이런 사람을 감정의 포식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합니다. 위로를 가장한 비교, 공감을 가장한 자랑,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자꾸만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란 걸 몸이 먼저 알게 되거든요. 형욱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 보기로요. 말을 안 해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수십 마디 조언보다
훨씬 위로가 되더라고요. 중년 이후 말을 많이 한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조용해도 그 조용함을 눈치채주는 사람입니다. 고사성어 중 침묵은 엄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진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 없는 사람이 더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부류,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만 남기고 떠나는 이용형 인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윤선 씨는 올해 46입니다. 그녀는 최근 5년간 가장 후회하는 인간관계로 도와주는 척하며 자기를 이용한 사람을 꼽습니다. 윤선 씨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가게에 자주 드나들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엔 자주 와서 너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처음 봐. 요즘 가게 잘 되지? 나도 너 보면서 힘낸다. 이런 말을 자주 해줬다고 합니다. 윤선 씨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부탁을 했을 때도요. 나 이번에 작은 공방 열려고 해. 그런데 내 거래처 중에 포장지 회사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해 줄래? 그리고 혹시 내 가게 홍보하는 인스타에 내 공방도 같이 소개해 줄 수 있어? 윤선 씨는 당연하다는 듯 모든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친구는 더 자주 가게에 들렀고 심지어 윤선 씨의 레시피를 캐묻고 주방 구조까지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에 같은 품목을 파는 가게를 차렸다는 겁니다. 윤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친구는 오히려 윤선 씨에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장사는 경쟁이잖아. 내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용형 인간은 겉으로는 칭찬하고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만큼만 접근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 떨어지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심리 상담사 정수정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을 관계 기회주의자라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정서적 신뢰를 도구로 씁니다. 중년 이후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고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한 조언이나 도와주는 행동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리기 쉽거든요.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윤선 씨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기록보다 태도를 보고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 나눈 마음을 보려고 해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상대가 나에게 기대는 무게보다 함께 걷는 방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갑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끼는 시간만큼 너를 아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 3가지 유형을 종합해 어떻게 대처하고 내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현명한 삶의 방식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3가지 사람들, 즉 첫 번째는 걱정하는 척하며 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대화를 자신 위주로 이끄는 사람, 세 번째는 도와주는 척하며 속으로는 철저히 이용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겉으로는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심지어 때때로 여러분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여러분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을 쉽게 내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관계를 오래 유지해왔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끊는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 강지현 박사는 말합니다. 40대 이후 인간관계는 단순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줄여가며 지키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진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는 그 말이 좀 불편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위축돼. 이런 말로 경고를 먼저 주세요. 상대가 그 경계를 무시한다면 그때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받은 감정과 에너지를 매일 기록하세요.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내 감정이 들떴는지, 지쳤는지를 적다 보면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내 인생을 소비하게 만드는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셋째, 의도적인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에너지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귀한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 시간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중년이 되었다는 건 이제라도 좋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무례한 사람과 멀어지는 건 예의 없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자꾸만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그건 본성이 나쁜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잃어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의 배경으로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존재하고 있나요? 세 번째로,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을 철저히 이용하는 사람은 관계의 탈을 쓴 손해입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언제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해질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본성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관계가 나를 키우는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지를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관계의 이름 때문에 진심 없는 말도 견디고 무례한 행동도 참아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무르게 써도 말은 곧게 써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속이 곧지 않다면 그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가벼워지나요? 아니면 무거워지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리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 한 걸음만 더 뛰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여러분을 걱정하는 척 깎아내리는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둘째,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진심을 듣지 않습니다. 셋째, 도움을 빙자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 세 사람만큼은 중년 이후 꼭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작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